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대리입니다. 오늘은 조금 새로운 콘텐츠를 준비해봤습니다. 지난 한 주 금시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이번 주에는 뭘 봐야 하는지 이 한 번에 정리해보는 이 골드 위클리 리포트 콘텐츠를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메인 뉴스가 너무 많이 나오고 이제 CPI 나왔다, 전쟁 났다, 뭐 연준이 뭐라고 했다, 환율이 흔들렸다. 그때그때 보면 다 금값이 오를 것 같고 어쩔 때는 떨어질 것 같고 다음날 보면 또 다른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이번에 지난주에 진짜 뭐 때문에 금값이 움직였는지 이번 주에는 뭘 봐야 하는지 보기 쉽게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이 콘텐츠가 도움이 되고 반응이 좋으면 매주 한번 진행해 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한번 집중해서 봐 주시고 좋아요와 구독 같이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난주 금 시장을 한 줄로 정리하면 금리가 떨어져서 금이 오른 게 아니라 시장이 연준이 금리를 더 올리기는 쉽지 않다라고 보기 시작하면서 금이 오른 한 주였습니다. 지난주 국제 금 선물은 2.23% 올랐고 우리나라 KRX 금 현물이 2.2% 올랐습니다. 거의 비슷한 수준이에요. 주말 기준 국제 가격은 이제 4,437달러로 이제 끝났고 4,500달러 바로 앞까지 갔다가 잠깐 숨을 고르는 모습이에요. 그럼 여기서 많은 분들이 금값이 올랐으면 금리는 하락한 거냐? 10년 실질 금리는 지난주 2.4%에서 2.39%로 0.01% 포인트 하락했어요. 뭐 장 보러 가서 10만 원어치 담았는데 뭐 10원 할인받은 정도입니다. 달러도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이란 전쟁 여파 같은데 달러 인덱스는 오히려 99.6%에서 99.67%로 아주 조금 올랐습니다. 보통 달러가 약해지면 금값이 오르고 강해지면 금값이 떨어지는데 이번 주는 이 공식도 적용하지 않는 모습이에요. 그럼 금값을 움직인 게 뭐냐? 바로 연준의 추가 금리 인상 기대가 약해진 겁니다. 지난주 초만 해도 시장에는 이제 9월에 금리를 올릴 확률을 55% 정도로 봤어요. 그런데 한 주 지나고 보니까 그 확률이 33.1%까지 내려왔습니다. 반대로 금리 동결 확률은 66.9%로 올랐고요. 쉽게 말해서 이제 지난주 초에는 시장이 연준이 물가를 확실하게 잡으려면 금리 인상할 수 있겠다라고 봤다면 이제 주 후반으로 갈수록 지금 소비도 식고 물가도 더 안 튀는데 굳이 금리 인상하겠어? 이렇게 생각이 바뀐 거예요. 이 기대 변화가 금을 끌어올리지 않았나. 지난주에 나온 숫자를 하나씩 확인해 보면 이 CPI는 시장 예상에 딱 맞게 나왔습니다. 금리 인상을 부를 정도도 아니었고 반대로 너무 낮아서 당장 금리 인하를 부를 정도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CPI 발표 당일 금값은 0.59% 정도 올랐습니다. 시장이 크게 놀란 숫자는 아니었지만 적어도 추가 인상 걱정이 많이 후퇴한 상황이었어요. 그다음 PPI는 시장 예측보다 하회했습니다. 이제 원가 압력이 생각보다 세지 않았고 지금 굉장히 많이 꺾여 들어가면서 이 원가 압력이 많이 빠졌다.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게 PPI가 좋게 나왔는데 그날 금값은 1.03% 조정을 받았습니다. 이걸 이제 기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 게 좋은 숫자가 나왔다고 금값이 그날 무조건 오르고 나쁜 숫자 나왔다고 무조건 떨어지는 건 아닙니다. 이미 며칠 동안 올라온 금값에 이제 단기 차익 실현이 나올 수도 있고 채권 달러 주식 시장이 같이 움직이면서 반대로 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매 판매 데이터인데 이 소매 판매는 이제 미국 사람들이 지갑을 얼마나 열고 있는지 보는 숫자예요. 지난주에는 시장이 0.4% 정도 늘어날 거라고 예상했는데 실제로는 0.6% 줄었습니다. 이건 미국 소비자들이 예전처럼 편하게 돈을 쓰고 있지 않다는 신호거든요. 지금 물가가 아직 2%까지 내려온 것도 아니지만 소비가 식고 있다는 모습이 같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특히 이제 소비자 심리 지수도 하회하면서 소비가 확실히 둔화되고 있다. 그래서 시장은 물가도 다시 꺾였고 소비는 생각보다 약하다. 이 상황에서 연준이 금리를 더 올리면 경기를 더 세게 누를 수 있다라고 이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추가 금리 인상은 쉽지 않겠다고 해석한 거죠. 이 흐름이 잡히면서 이 소매 판매 발표일 금값은 1.69% 반등했습니다. 다만 여기서 너무 좋다고 보는 것도 아닌 게 뭐 그렇다고 이제 달러는 약해지지 않았다. 금도 이제 4,500달러를 뚫지 못했어요. 여기서 금값이 4,500달러를 그냥 뚫고 올라가려면 다음 주에도 추가 인상 기대가 더 약해지거나 달러까지 힘이 빠지는 모습이 나와야 합니다. 연준이 더 세게 나가기는 어렵다 쪽으로 이제 시장의 생각이 바뀌면서 금이 올랐지만 아직 지켜봐야 할 것들이 많아요. 그래도 이제 저번 주에 완화적인 지표들이 많이 나오면서 금리 인상 가능성은 확실히 후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음으로 이번 주에는 뭘 봐야 하느냐? 이제 첫 번째, 주택 착공과 이제 건축 허가입니다. 미국 사람들이 집을 새로 짓고 사는 흐름이 약해지면 경기가 생각보다 식고 있다는 신호가 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이제 산업 생산입니다. 공장들이 얼마나 돌고 있는지 보는 숫자예요. 이게 약하면 미국 경제의 체력이 생각보다 약할 수 있고 너무 강하면 금리 부담이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가장 중요한 건 이제 FOMC 의사록입니다. 지난 7월 회의에서 연준 사람들이 물가와 고용을 실제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추가 인상 얘기가 얼마나 강하게 나왔는지 이거를 봐야 됩니다.
정리하면 이번 주 지표가 예상보다 약하고 FOMC 의사록도 추가 인상에 조심스러운 모습이 보이면 그러면 이제 $4,500를 이제 다시 두드릴 수 있지 않나. 마지막으로 국제 금시세 KRX 금현물 실물 시세를 통해서 이제 김치 프리미엄이 어떤지, 실물 프리미엄은 어떤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김치 프리미엄은 오히려 역프리미엄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현물 투자하기 좋은 적기다. 그리고 실물 프리미엄은 5.85%로 딱 정상 범주에 있는 것 같아요. 3% 미만이면 역프리미엄 수준이고 3에서 6% 사이가 이제 정상 범주, 6% 이상은 실제로 체감하는 프리미엄이 들어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매수 매도할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번 콘텐츠 내용이 반응이 좋으면 계속해서 찾아오겠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모두 화이팅입니다.